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와, 진짜 너무 춥습니다. 저희 동네는 오늘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고요. 체감은 영하 한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도 오늘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출근길 안전하게 출근하시고요. 추울수록 더 움츠려들지 말고 몸을 더 활기차게 움직여야지 따뜻해지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는 나무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집은 이렇게 추울 때 여러분과 꼭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집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아름답죠. 그리고 햇빛도 잘 비치는 게 양지에 딱 집이 앉아 있어요.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 저희 동네예요. 평창군 봉평면. 눈앞에 보이는 게 휘닉스 파크입니다. 저는 몇 년째 바빠서 보드를 못하고 있는데 대낮에 보드를 타는 저 청춘들 참 부럽습니다. 경매 물건은 여기 휘닉스 파크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이 동네는 관광객이 많죠. 그래서 펜션이 많은 동네예요. 경매 물건까지 제가 걸어가 봤는데 펜션 표지판이 곳곳에 보이고요. 이 길에서 바로 이렇게 휘닉스 파크 정상 몽블랑이 보입니다. 와, 사진 참 잘 나오네요. 카메라가 참 좋아요. 자, 쭉 걸어가다 보면은 태기산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이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은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요. 눈이 많이 왔는데 이 길도 눈은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관리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있는 펜션이 있었습니다. 2동짜리 펜션인데 이 펜션이 운영 중이다 보니까 눈은 여기까지 잘 치워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매물건은 이 안쪽에 있죠. 펜션을 지나오면 여기 경매물건 전원주택 앞쪽으로는 눈을 전혀 치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집에 사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죠. 세대 열람을 확인해 보니까 전입된 세대가 없고요. 집주인이 이 집을 2009년도에 지었는데 당시의 집주인은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네요. 여기 평창 너무 추워서 따뜻한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주인이 2013년도에 이사를 갔으니까 그때부터는 임대를 해준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계속 빈집이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휘닉스 파크 바로 옆이어서 그래도 이 동네는 관광객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빈집으로 방치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임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대문의 상태를 보시면 여기 우편물도 하나 끼어 있는데 이건 아마 법원에서 온 것 같아요. 이쪽 위에 보면은 스티커를 붙였다가 띈 자국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체국 집배원 분들이 등기 왔다고 안내 스티커를 붙여놨던 자국인 것 같은데 다 띈 자국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이 목조주택인데 그것도 통나무 구조 집이에요. 한 30평 정도 되는 집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외장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지저분해졌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나무의 이제 이음의 모습을 보면은 혹시 이게 그냥 이 집의 벽 두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나무 집이라고 하면은 훨씬 이거보다 두꺼운 통나무로 집을 많이 짓는데 이 집은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얇은 통나무로 벽체를 세웠고 혹시 이게 끝인가?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은 단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겠다. 그러면 얼어 죽겠죠.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설마 이게 끝이겠습니까? 안쪽에다가 단열재를 사용했겠죠. 사용 안 했으면 이거는 진짜 얼어 죽습니다. 경매정보지에 있는 평명도를 보면은 이 벽체 두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 나무가 벽체의 전부라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짝 앞쪽으로 와서 본 모습인데 지금 집은 거의 남향집이에요. 그래서 해가 아주 잘 비치고 있고 뒤쪽에는 요 나무숲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집 앞쪽으로 남쪽에 있는 창들도 상당히 크고 앞에 있는 데크의 면적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숲도 일부는 이 집의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무 사이에다가 해먹 달아놓고 쉬면은
진짜 개꿀일 것 같아요. 자, 데크 한쪽에는 이렇게 정자가 있고요. 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데크가 넓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마당에 뭐 잔디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요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은 것 같고요. 집을 딱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해가 잘 비치니까 안락하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평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1층인데 현관이 동쪽에 있죠. 들어가자마자 거실과 주방, 거실이 남쪽 바라보고 있고요. 주방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고요. 뒤쪽에 요 디귿은 보일러실이고 요 니은은 창고입니다. 다 판넬 쪽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20의 건물인데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2층은 그냥 통짜 구조네요. 2층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없고 그냥 큰 공간만 있습니다. 이게 10평 정도 되는데 조금 공간을 분리해서 쓰면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층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2층에서 주무실 분들은 요강이 필수입니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1층 가서 볼일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점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사진을 몇 장 더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반대편의 모습, 이렇게 반대편, 요 뒤에 창고 보이죠? 이쪽이 주방 쪽 출입문인 것 같고요. 데크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 집 뒤쪽으로 이렇게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창고의 모습, 이 창고는 판넬 쪽입니다. 그리고 집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산이 있고, 뭐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 있습니다. 낮은 언덕에 나무가 있죠. 뭐 경사가 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던 언덕이고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보통 무너지는 땅을 보면은 사람이 손댄 곳들이 무너져요. 이렇게 자연이 꽉 잡고 있는 땅은 거의 뭐 무너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을 살펴보면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벽의 두께예요. 실제로 벽의 두께가 어떨지, 그냥 이게 벽인지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두껍게 단열을 했는지 그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물건을 지도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지가 굉장히 네모 빠듯하게 생겼는데 요 대지가 386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도로는 지분으로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요 지분이 92평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건물까지 경매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건물은 거의 남향이죠. 남동쯤 되는 뭐 거의 남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 눌러보면은 자 보시면은 요렇게 국유지 도로가 있고 지금 경매 물건의 도로는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 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현황 도로. 그런데 이 땅을 클릭을 해보면은 아예 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냥 땅들이 있고 그 땅들을 일부 양보해서 현황 도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요거 맹지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도로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이 땅의 어떤 소유권 변동을 확인해 보니까 미쓰고 부동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땅을 구매를 했어요. 궁금해서 누가 구매를 한 건지 제가 토지대장을 살펴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인천 분들이 이 땅을 샀는데 제가 왜 놀랐냐면은 공유자가 2명이 있는데 그 공유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희 와이프 친정이 인천이어서 제가 여기 평창 이사 오기 직전에 인천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저랑 구 이웃사촌 그분이 이 땅을 샀더라고요. 와, 세상이 참 좁습니다. 아무튼 요거 인천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뭐 길 막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마도 나중에 여기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가 지분이라고 표시된 이유는 앞에 있는 도로가 도로 지분이잖아요. 감정가가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이래. 제가 이런 실수를 좀 하잖아요. 4억 7천5백만 원인데 왜 이게 4자는 안 보이고 7억 5천만 원으로 보이는지. 참 젊은데 가끔 이럽니다.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이게 감정가가 4억 7천5백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신건이에요. 신건.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당연히 유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도 다녀오시고 잘 봐두셨다가 유찰되는 것을 확인하고 적절한 가격이 왔을 때 입찰을 하셔야겠죠.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전입된 세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임차인 권리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른 등기 현황을 보셔도 모두 다 여기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됐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모두 말소가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권리는 없는 깔끔한 경매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경매 물건,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선 그 벽 두께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 좀 확인하시고 요 주변에 시세, 요 미쓰고 부동산 같은 거 보면은 주변 시세가 있잖아요. 거래 시세 이런 거 좀 확인하셔서 적절한 입찰가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휘닉스파크 옆에 무이르는 조금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뭐 그렇게 싼 동네는 아닐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시세를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